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장을 진단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선물옵션과 관련해서 이 파생시장이 15분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펼쳐진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도 주식시장 보셨으면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 역시도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2차 전지주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쪽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또 역시나 변동성 크게 주고 있는 2차 전지주, 또 반도체주, 초전도체 관련주 우리 짚어볼 이야기 굉장히 많으니까 바로 선생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15분 일찍 시작하면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하셨잖아요. 지켜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그냥 이거 뭐 지렁이에요? 꽁트리? 변동성 롱숏의 이 롤러코스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더 커졌다. 음. 어떤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느끼셨을까요? 그러니까 갔다 해서 위클리 옵션 100만 원씩 넣으면 어떤 때는 17배. 기본이 3배에서 5배. 그리고 오히려 시가상위 종목들은 변동성이 작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종목을 그 쏠림 현상이 요새 초전도체 급등했다가 하한가 치고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하는 매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집중하는 다윈시스도 봐. 다원시스. 다원시스 16,000원 17,000원 팔아갖고 이거 봐 3,000~4,000원이 기본이야. 이런 변동성. 그럼 다시 사. 우리 인벤티지래 19,000원에서 지금 15,000원. 15,000원 요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옛날이면 15,000원 사자고 그랬는데 2~3,000원 더 빠지면 살래? 이렇게 변동성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파생시장이 먼저 열린다는 건 사실 개별 종목들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연동성이 더 큰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놓고 봐.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야. 대신 공격을 갖다 얘기해서 하방쭉, 상방쭉, 하방쭉. 삼성전자의 변동성은 작아지는데 지금 봐봐. 7,200원에서 6,800원. 지금 그 비율로 봐봐. 6,800원, 7,200원이면 4,000원이야. 4,000원 삼성전자 기준으로 78,000원, 72,000원, 68,000원. 요번에 7월 26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 이날 아침에 2차전지 포스코홀딩 다 상한가. 아침에. 오전 중에. 삼성전자 68,000원 이게 급락. 오후에 완전히 급락, 급등. 그러면서 시장이 이때 내가 파생으로 이때가 341이었고 네. 이때 2650 돌파합니다 라고 노래 불렀던 자리가 여기야. 이때가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니? 68,000원. 지금 68,400원. 올려놓고 죽이는 데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앞으로 3% 5% 롱숏이 아주 수없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게 3번 나와야 하단 상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카운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이번에 13만 원이야. 3 내지 5% 한 번. 또 3 내지 5% 두 번. 3 내지 5% 세 번. 그러면 1, 2, 3 공격하면 이게 하단. 다시 상단 3 내지 5%. 또 3 내지 5%, 3 내지 5%. 그러면 귀신같이 바닥에 사서 이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 이게 이제 큰 그림. 근데 이 사이클이 어떤 거는 3개월, 6개월. 그러면 지수단의 영향력 어느 때 어느 거를 공격하냐에 따라 다를 거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2650 최하의 경우 2450의 중간가 어디야? 2550. 1년 내내 이 15분 먼저 시작한 게 이 롤러코스터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거기에 이거를 내가 행성이라고 표현했는데
IT,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행성. 네. 그 다음에 엔솔, LG화학, 뭐 에코프로,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2차전지 행성. 그 다음에 방산조선 행성.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영향력을 주는 섹터들을 이렇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행성. 그러면 요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지. 얘 오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 있지. 얘 오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 있지. 오를 수 있지, 떨어뜨릴 수 있지. 이 섹터가 네 가지 하면 2의 4승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이 한 섹터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이제 코스피 200 기준은 이게 인덱스 코스피 200의 변화야. 여기에 레버리지 쓰는 게 인버스 고비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인버스 고비나 그 레버리지 상품 갖고 선물 상품 갖고 하단 상단 정해 갖고 이번에 341에서 시작했어. 네. 352까지 11포인트 올렸어. 이번에 11포인트 그대로 뺐어. 11포인트.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면 340과 350에서 중시가 345 갖고 지금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고, 요 세상이 하나 있고, 종목은 그냥 뭐라 할까, 미면상이라고 할까? 그냥 쏠리는 현상들. 초전도체 믿건 말건 급등시켰다. 아니다 하니까 급락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우리가 파워로지스 같은 건 딴 재료로 뭐 고려제강은 뭐 가독도 재료 했는데 요번에 거기 갑자기 껴갖고 웬 떡이냐고 고려제강 35,000원. 오늘 22,000원. 변동 봐. 22,000원. 파워로지스도 만만치 않아.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의 변동성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파워로직스 변동성 볼래? 요번에 얼마까지 간 줄 아냐? 12,000원. 오늘 7,000원. 그러면 7,000원, 12,000원이야. 이 진폭이 얼마냐? 근데 따라가기는 너무 무섭고 올랐을 때 때려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12,000원 갔을 때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어, 때려. 때드 하고 윗골이 달리고 오늘 하한가야, 시간에. 데드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오늘 7,000원대 사면 장중에 9,000원까지 이게 20%야. 때려 다시 7,000원 사. 장중에도 이 변동성이 앞으로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체인지가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을 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떼고 오길 계속 기다리다가 오히려 그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좌우로 가지 말고 위아래로. 그러면 고려 제강 갖고 이번에는 갖다 예를 들어서 35,000원, 6,000원이 얘는 난 왜 엮었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거 가서 때렸어. 그리고 21,000원, 2,000원 왔어. 난 다음은 가독도로 또 한번 할 것 같아.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몰라. 그러니까 그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가 아닌 이게 복합 재료 있으면 더 좋아. 교집합이 많으면.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또 급등할 때 또 때리면서 이 종목 갖고 이게 3개월만 하더라도 이 진폭이 얼마야? 50%야. 두 번만 잘 타봐. 앞으로는 그런 종목의 롤러코스터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도 목요일장에서 조정받고 금요일장에서도 장중에 뭐 4%가 5%까지 밀려났다가 보니까 다시 또 빨간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4,000원대 대잡고 팔으라고 그랬지. 이거 11,000원에서 12,000원 1차 매수야. 10,000원 깨면 2차 매수야. 어디까지 조정할 거란 걸 카운팅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나는 판 거에 50% 사고 더 빠지면 100% 완료. 또 땡겨. 이번에 고점 돌파하면 나는 또 때릴래. 고점 돌파하면? 이거 2만 원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더 기다렸다 팔면 안 돼요? 그거는 이런 잔파동을 무시하실 분. 또 안 보는 분들. 나 막 이런 거 막 괜히 팔고 사고 하면은 간 떨려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안 보는 분들. 그냥 내년도 오늘 열어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그 또 잦은 매매를 안 안 하고 하는 싶으신 분들. 근데 이거를 매일 보는 전업투자가는 이 위아래가 얘도 올라간 지표이 30에서 50이 왔다 갔다. 그러면 한 물량을 예를 들어서 내가 2,000주 있다고 그러면 한 1,000주를 요 파동만 타도 점점 늘릴 수 있죠. 앞으로는 그게 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시장이 15분 일찍 개장을 하면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 역시나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에는 마냥 뭐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물량 늘리기를 하려고 하면 또 조정을 받을 때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루에도 변동폭이 엄청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 펼쳐졌다. 그러니까 이 시가 30개 시장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근데 얘는 8시 45분에 시작했는데 요 15분이 실제 매매해 보니까 무지 길어. 15분이. 15분이 종목장 하루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여기서 어떠한 흐름이 결정이 돼. 삼성전자가 시초가 9시 딱 생각이 전에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작할 때 쇼스로 걸려버려. 그쵸. 얘가 먼저. 그렇죠. 그래서 파생시장이 앞으로 3 내지 5포인트가 3 내지 5포인트면 30에서 50이야. 지수상으로. 그러니까 요 15분이 먼저 시작한다는 게 이 중심의 이동이 한 행사 가격이 2.5씩 있거든. 지금 345가 저항이야. 네. 그러면 요거 2.5를 빼봐. 그러면 342.5지. 또 그 다음이 340이지. 이 342.5가 지금은 지지냐 저항 싸움이야. 여기서 1포인트 더 가고 1포인트 또 빼면서 오늘은 여기서 서너 번 있었어. 343만 오면 때려, 341.5만 오면 사. 이거를 만들면서 삼성전자를 죽여버리는 거야. 다른 에코프로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 있고 이 세상을 제외하는 중소형단의 테마장인데 테마장을 이렇게 가는 거야. 초전도체 난 또 해먹을 것 같아. 뭐 지금 검증 오늘 급락을 했으니까 아니야. 그러면 또 기아. 분명히 또 그 짓 한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국내 초전도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초전도 저운학회에서 최근 상온 초전도체 주장하는 물질 LK99인가요? 어떻게 읽어? 그 상온 초전도체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소식에 그래서 급등해서 급락했지. 그럼 이거 작전하는 애들은 딴 언론 또 이용해 먹을 것 같아. 쟤네들 믿을 거 안 돼. 아니면 해외를 이용하는지 봐. 그래서 이거는 검증 가능한 경우의 수도 있네 하는 순간에 또 어떻게 되겠어? 또 급등하지. 근데 선생님 이거 약간 예전에 막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래핏 옛날에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럴 때 금액을 옵션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딱 정하는 거야. 그리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야. 맞아. 오늘 같은 날 급락할 때 사는 거야. 그래도 사람 심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하면 이거 끝났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파워로직스나 이런 것들은 초전도체 말고도 또 전력 다른 게 또 있잖아. 다른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때는 또 전력 설비로 갈 수도 있고. 그쵸? 다른 대창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또 구리로 또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초전도체 외에 이게 딴 걸로 엮을 수 있는 것만 선정해 보는 거야. 난 고려재관 선택했고.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선택. LS전선 아시아나 LS네트워크스. LS전선 아시아도 가능해. 이거는 LS그룹 갖고 또 여러 번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LS네트워크스. 그러니까 원익 PN이는요? 원익 PN이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다 괜찮아요. 괜찮아. 변동이 크니까. 위아래가 50%야. 근데 이건 너무 뭔가 간 떨린다. 아니,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나 하루 종일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금액을 딱 정해놓는 거야.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난 기계야. 여기 끊으면 손절. 뭐 이렇게 탁 끊고 익절 끊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래서 파워로직스 아침에 급락 거의 27% 28% 사갖고 9,000원대 팔고 오늘 마감 때 다시 사죠. 그런데 내가 오늘 갑자기 보니 이게 또 상한가는 거야. 상한가 때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를 그냥 사서 장중에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날 내가 매매를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신 아니 분들. 그러니까 고점에서 급락해서 오늘 같은 날은 20% 안에서 사면 안 돼.
근데 선생님 이러면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세? 아니 그러니까 하종가와 20% 사이에 몇 개 넣는 아 미리? 미리. 아. 그러면 이게 체결됐네. 그럼 체결된 거를 또 다시 옵션화 미리 선정해놓고 또 청산 오파를 내놓은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대충 내가 7,000원과 7,500원 샀어. 매일 9,500원과 1,500원을 내놓을래. 그럼 체결됐네. 땡큐. 땡큐. 그 더 가는 건 남도세 이런 스타일로 이런 것들은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이게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사는 건 어려운데 파는 게 너무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직장인도 할 수 있어. 안 보고 미리 정해놓고 지정받고. 그 나는 뭐 이렇게 잠깐 계속 보고 있다가 잠깐 누구 만나고 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변동이 크다는 얘기는 지정단가제를 하는 거야. 어느 가격대에서 나눠 사고 미리 오파를 내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안 보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그날 종가로 팔렸네 안 팔렸네. 그리고 분명히 이 재료 또 해먹는다. 아니 내가 냄새 보니까 이거 얘네들 그 설계 들어간 애들이야.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잘 되면 좋겠어요. 내 당연하지. 삭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되면은 떡볶이도 띄울 수 있다고. 떡볶이도 띄우냐? 요번에 황우석 박사 넷플릭스 등장하는 것도 등장했어요? 드라마 만들어서 넷플릭스 한번 보세요. 그거 그냥 했겠어요?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근데 황석 박사 이후로 우리가 줄기세포, 복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사기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 약간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많이 실행을 하고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렇지. 사우디 지금.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 이제 그 강아지 복제 우리 내 체세포를 통해서? 뇌가 사랑하고 저한테 보냈어. 그 복제 다시 재생시켜봐. 난리 나지 그 시절. 복제 기술은 그래도 뛰어난 것 같아. 근데 인간은 안 물리적인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강아지나 동물로 하는 거지. 사람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람도 할 수 있거든. 그 옛날 그 성체 주기세포 뭐 이렇게 해서 대판 난리 났던. 근데 나는 앞으로 10년 후는 그것도 허용된다. 그래서 요번에 넷플릭스에 하우스 박사가 등장하고 이것도 나는 머니 게임 시작부터.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한다. 근데 선생님 무슨 내용이에요? 응?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 사기꾼 아니다. 이거 줄기세포 된다. 믿어라. 넷플릭스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 나는 그거 나오는 시점에 우리 시장에서 눈이 타고 뷰뉴한 팀이 무슨 인베스트먼트 무슨 자산운용 이런 애들이 많거든. 대부분 그 투자자들이 그 의사 집단들이야. 의사 갖고 근데 걔네들은 노가다 지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 수술하면서 이렇게 하는 진짜 의사 존경할 만한 의사님이 아닌 투자해갖고 돈 버는 그런 비즈니스의 전문 지식이 사용되는 의사님이야. 근데 그것도 물론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지. 그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거의 미래 성장성을 알겠어.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해갖고 이제 뭘 하나 마케팅을 하는 거야. 내 학식가로 해서 날 믿어봐. 돈 돼. 그래갖고 루니 갖고 2만 원대짜리를 저렇게 10배를만. 그래서 엑스트라면 돈 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음 것도 해줘. 이 눈덩어리 굴리기. 그래서 사이즈가 돼. 그래서 그 다음이 줄기세포 쪽이다. 이번에 사실 불치병하고 줄기세포야.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쇼크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막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뭐 이런 쪽이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바이오의 기한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가격 메리트도 있고 다양한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있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조성이 돼야 돼. 됐어. 그동안 안 된다다가 이번에 됐어요. 그리고 판이 짜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 황우석 건드리는 것도 이가 그냥 건드린 게 아니라 사전 작업한 것 같아. 사람들한테 포모 우리가 눈에 일단 인식이 뭐야? 사기꾼이야. 인지. 그런데
뭔가 다른 에너지가 외국에서 사우디가 뭐 다른 데서 일본에서 뭔가 또 그리고 요번에 초전도체 같이 한번 호모 현상 나와서 땡기면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쫙 몰리게 돼 있어. 돈 먹고 하니까 묻지마 투자가 또 나오는 거야. 밈 현상이. 그게 이제 특히 바이오나 이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대상은 밈 현상이 끔찍할 것 같아. 꿈을 쫓아다니는. 근데 선생님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주기세포는 한번 불어왔던. 근데 그쪽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 우리가 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내 간 재생, 내 장기 재생. 내 피부 재생. 피부 재생은 지금 돼. 그건 돼 벌써. 더 많이 재생. 젊음까지도 10년을 앞당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장기나 이런 것들을 배양해 갖고 우리 공상영화 보면은 어디 무스터기에서 기계 손 노팔이 찍하면 진짜 이게 그 3D 같이 해서 만들어 주잖아. 그런 기술의 세상이 그러려고 그러면 핵융합, 인공태양 많아 아직도. 줄기세포 그다음에 또 암, 특히 암. 그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의 가장 비만. 남성분도 비만 많아요. 그렇지. 그렇게 요번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 비만 해갖고 아이센스? 동은 아나텍 같은 동은 아나텍. 거는 그다음에 또 치매. 우리 임펜디치레 8,000원대 세팅해 드렸는데 망고 따블. 이게 불치병 관련 테마로서 벌써 세팅이 됐는데 왜 세팅이 됐냐? 왜 세팅이 됐냐? 내년에 금리 인하 분명히 하는 세상이 된 거니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왜냐면 이런 펀드 만들고 할 때 길게 투자해서 하는 길게잖아. 조달 비용이 계속 높아봐봐.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조달 비용이 점점 떨어져. 그러면 하기가 쉽거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대비를 시켜갖고 엑스트 할 수 있어. 그러면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부동산이 분출했을 때가 뭐야? 금리가 예를 들어서 거의 제로금리 수준 나왔을 때 터졌잖아. 네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이 바이오는 언제까지? 연준이가 금리 인하 2번, 3번 확정될 때까지. 그럼 3년. 시장 조성됐어요. 3년. 3년. 그래서 거기서 또 템버거 찾읍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바이오주를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지스, 유한양행, 그리고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순으로 매수가 좀 집계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바이오 ETF 편입 순서야. 삼성 바이오로지스,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우리는 SK 바이오팜을 했는데 단계 너무 급등해갖고 SK 바이오팜 팔아갖고 바이오사이언스나 우리의 차바이오텍으로 갑시다. 차백신으로 갑시다. 이렇게 한 거고 차바이오텍, 차백신도 왜 지금은 이제 때가 됐다면 아까 금리나 조성된 것뿐만 아니라 전에 한번 얘기했지. 넥스텐 바이오 세력들. 넥스트 바이오. 그리고 거기에 넥스턴 바이오. 큰 에너지들 그리고 전환사채 투자 그리고 여기에 가장 끌게가 차 헬스케어 상장이야. 차 헬스케어. 그러면 그러니까 루닛이 비상사 때 투자하듯이 이 차 헬스케어를 넥스턴 바이오가 전략적 투자자로 등장해서 하는데 그 뒤에 큰 조합들이 있습니다. 투자 조합들이.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또 제가 CMG 제약하고 차바이오텍도 보고 했는데 좀 움직였어요. 근데 선생님 너무 미약하게 움직였어요. 나는 이런 거는 움직이는 거는 내가 CMG하고 예를 들게. 내가 소주 하나 쓸게. 2,000원에서 4,000원 보합이야. 이게 따블인데 보합이라. 이게 참 선생님한테 아유 선생님 이게 어떻게 보합이야 하려고 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보합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일반들 다 털려. 바로 안 보내. 3,000원 갔다가 다시 2,000원 만들고 3,000원 가면 여기서 또 털리겠지. 그래서 다시 떨어질 때 했더니 3,500원 만들어. 그렇지. 500원 만들어 갖고 야 가나보다 하면 또 2,500원 만들어 그래. 너무해.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4,000원 딱 쥐고 또 3,000원 여기서 깨부러 가버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앞서서 위아래 변동폭을 이용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변동폭 이용하려다가 그냥 물량만 뺏기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30%, 50% 갖고
급등할 때 상당, 그러니까 3,000원과 4,000원 사이에서만 때리는 거지. 2,500원에서는 때리지 말란 얘기지. 오히려 더 사놓든지. 2,000원과 2,500원은 더 사는 걸로. 3,500원과 4,000원은 파는 걸로. 그다 4,000원 뚫으면 판 거 다시 더 껴넣는 걸로. 그러면 안 당할 수 있어. 근데 3,500원 파는데 4,000원 구경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6,000원까지 바로 가면 저 개인이 여기서 헛 행동한 거야. 에이, 가만히 있을걸. 이런 후회를 하는 거라고. 아, 사실 댓글에도 보면은 이게 하려다가 괜히 물량만 뺏겼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때 포스코 DS 때도 그랬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이번에 KT 서브마린 때도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트레이딩 실력이 안 되신 거야. 그러면 본인 자신이 알아서 그냥 가만 계세요. 그냥 올랐을 땐 기분 좀 좋고 내렸을 때는 에이 하지만 좀 돈 있으면 조금 넣어볼까 싶고. 그리고 가만 계시는 게 정답이고 좀 이렇게 이걸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잘하는 사람. 이때는 1,000주로 3,000주 만들 수 있어. 이거 잘하면. 잘하면. 지금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제 20년 된 고객분도 계시거든. CMG만 물량기야. CMG만.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뭐 만주야 되나 몇십만 단위입니다. 우리 내 학사장교 후배가 10년 만에 동원금속 갖고 3배 먹었다고 이제 은퇴했다. 걔가 100만 주야. 그 종목 하나 갖고 10년 동안 그 놈만 팬 거야. 지금 특이한 사람들 많아요. 10년이요? 10년 동안. 그러면 걔가 어느 고난의 시단이냐면 반토막 될 때도 있었어. 10년 너무 길다 진짜 10년. 근데 지나놓고 보자. 10년 동안에 여거저거 그거 갖고 3배 먹고 나왔어. 근데 선생님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게 명확하게 근데 그래 내가 한 10년 내에 한 번은 이게 간다라는 게 마음속에 정확하게 딱 우리가 그걸 알면은 하겠는데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버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얘는 거의 치면 거기 창원인가 있거든. 거기 가서 살았어. 근데 그분은 왜 동원금속에 대해서 10년 동안 얘는 될 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기업을 믿은 거지. 그리고 보니까 한 60번 갔다 왔다 했대. 그래서 그 화장실도 다 아는 그 수위하고 바뀌었네 뭐. 그리고 또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한번 승부를 건다는 얘기는 본인이 트레이더기보다는 사업 같이 이 기업과 같이 커가는 사업을 하는 거와 같이 동맹 파트너.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대. 자기는 저 회사를 왜 누군가 뒤에서 그 돈을 빼내가는 현대차에서 빼내가는 이런 게 있거든. 그런 얘기 막 하셔도 돼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서 빼내는 회사, 비자금 조성회사, 그때는 단가고 걔네들 이익은 안 내, 절대. 먹고 살게만 해. 그런데 계속 1차 밴드나 2차 밴드를 줘. 그러면서 뒤로 빼내는. 그런 걸로 본인은 생각했대. 자기 느낌에. 그래서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씨 거다. 크게 될 것이야. 언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10년 안 찍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야. 그건 아니었으나 가서 다행이다. 그래갖고 다가 요번에 미국 가면서 걔네들도 지금 조지아 공장이 꽤 크게 있어. 그래갖고 요번에 한번 이놈도 4,000원대는 못 팔았대. 4배를 먹을 수 있었는데 3배에서 그게. 그런데 워렌 버핏 분이 그렇게 투자하는 거야. 워렌 버핏의 투자법. 워렌 버핏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흉내 지금 눈덩어리 굴리기 스노우볼이라는 책이 있어. 2008년 나온 그분이 쓴 거. 그거 꼭 읽어보세요. 이분도 처음에는 투자한 거 반토막 된 거 허다해. 워렌 버핏도. 근데 투자한 10개를 선정했어. 한두 개가 예를 들어 1억이 20억과 어떤 건 100억이 돼버린 거야. 그때까지
안 판 거야. 10개 중에 10개 중에 한두 개가. 희망이 있다. 여러분 포트 20개가 있어도 괜찮아. 이랬어. 그래갖고 그게 딴 걸 다 먹여 살린 거야. 거기서 수익을 내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덩어리 돌리기를 하나는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산이 됐고 하나는 골이 됐고. 운동인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메꾸고도 남았어. 근데 그 메꾼 게 또 그 다음에 코카콜라가 또 어마무시하게 커진 거야. 코카콜라. 그래서 40년 동안 산된 거 팔아서 메꿔갖고 지금까지 끌고 간 비즈니스를 하신 거지 트레이딩 하신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지. 아무거나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아이디어가 코카콜라 같이 소비가 10년이 됐든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험사를 하는 게 거기서 계속 현금이 배당으로 창출될 수 있는 거. 그러면 매년 배당 받아서 배당 갖고 메꾸는 거야. 손해가 났을 때는 계속 그걸 더 사는 거야. 이런 고잉 컨선에서 40년 가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부호가 되죠. 이분도 초창기 40대 워런 버핏, 50대 워런 버핏은 다른 사람이야. 아니 다른 그냥 우리하고 비슷해. 그래요? 먹고 깨지. 근데 이분은 그걸 믿고 쭉 가고 그 한 단계를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어. 코카콜라, 그다음에 재보험,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 이게 전체 사이즈를 더 피워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커지니까 담보 잡아서 또 새로운 걸 M&A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70대부터 그러니까 돈이 워렌 버핏 돈이 보면 처음에는 이 각도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60대에서부터 45도 각도로 가다가 지금 70, 80대 이렇게 가버린 거야. 이 지수함수를 타신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최대 부호가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워런 버핏이 그러면 일본 상사주에 투자를 했잖아요. 상사주 지금 5년 동안 한 주도 안 파시. 5년 전에 하신 거야.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미리 그러니까 그거 기억나요. 버핏도 물렸다. 이런 기사 있었잖아. 그러니까 대신 이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직관은 중국, 대만을 때려버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국과 대만의 이 구조는 이분은 전쟁이 나거나 뭔가 마이너스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분의 큰 틀은 10년을 보시는 것 같아. 10년을 한 호흡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10년 후에 또 한 10년. 그래서 이거를 3번, 4번 가시니까 3, 40년. 지금도 또 계속 3, 40년?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니야. 괜찮아. 내 밑에 그 회사를 후계자가 또 키울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신 것 같아요. 사업가예요. 그럼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눈덩어리 굴리기를 하면 그래서 요새 내가 한 40개에서 50개 갖고 오는 분들 10개로 강제 그분들은 절대 내가 강제로 죽입니다. 반토막도 그냥 끊어버려. 아니 똑같은 성격 있는 걸 못하러 하냐. 일로 요게 더블이 빨리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로 다 몰아버렸어. 그럼 본인이 이러잖아. 이거 팔아갖고 저 지금보다 좋은 거 일로 와. 그래갖고 한이 예를 들어서 요게 500, 1000, 500만 원이 더블 가봤자 무슨 소리냐. 그냥 전체 예를 들어 10억이면 2, 3억 집어넣은 게 더블 가야지. 그래서 3개를 집중했어. 그러면 딴 것들을 다 팔아갖고 그걸로 압축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 많은 종목들을 압축해서 모은 3가지 종목들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이번에는 그분도 이렇게 보니까 포스코 DX, 현대 엘리베이터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쓰면 다 매도. 바이오,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빅센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같이 다 박살난 건데 앞으로 3년 동안에 이제 업황이 개선되거나 금리 인하 시대에 수혜주거나 이런 걸로 다 몰아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뭐 바이오, 뭐 반도체, 뭐 방산 이쪽이네요. 반도체는 아니지. 반도체는 벌써 작년도 10월 달이면 그쪽으로 몰았지만 지금은 안 되지. 한미반도체 그때 SNS텍 코리아 서킷 한미반도체가 만 원대다. 만 원대.
선생님께서 그 반도체 관련해서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거 말씀하신 건 반도체라서가 아니라 파도 상장 모멘텀으로 아니 거기도 말씀을 소부장인데 하신 거예요? 요번에 그쪽에 최대 아직도 못 간 것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제 파도 상장 끌게도 있지만 전력용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큰 힘이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지스라 이런 대형주도 함께 가주는 느낌이라면 반도체는 각각의 종목들별로 이슈가 있는 경우에 힘을 받는 경우에 가는 각계 정투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연결고리의 수혜주들은 이미 다 급등했어. 교수님, 엔비디아가 이번에 TSMC에서 물량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대주지 못해서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니 근데 거기서 먹을 게 뭐가 있어. 다 5배 뭐 3배 다 갔는데. 그러니까 그쪽은 그냥 나는 한비반도체 SNS 때 이오테크닉스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럼 반도체 말고 바이오? 아니 그러니까 전체는 반도체야. 네. 소부장이야. 거기서 인공지능 AI 칩법 관련돼 갖고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에서 GPU 관련되거나 네. 또 새로운 그 AI 솔루션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게임 끝난 거고 다음 타자는 아직도 남았어. 자율자동차 그 다음에 통신 부분에 들어가는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은 전력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타자. 이렇게 그래서 소부장도 할 거와 안 할 거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그 포트에서 줄였던 그 기준이 어떤 종목이라고요? 일단 삼성과 연결됐거나 SK 하이닉스 연결되면서 1년 그러니까 2022년 10월 기준으로 그때가 삼성전자 5만 1,000원부터 시작한 이 기준으로 네. 3배에서 5배 간 건 안 해. 그러면 제시켜. 그럼 선생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에서 엮여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좀 하락폭이 좀 있어요. 다른 종목 대비. 20만 원 판 거 지금 한 17만 원까지 빠졌더라. 그럼 지금 다시 사면 되지. 그냥 현대오토는 16만 원, 13만 원. 근데 지금 파생 시장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박스야. 그거보다 더 빠진 게 있어. LG노텍. 32만 원, 25만 원. 그냥 이런 박스. 박스에 이용당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거버넌스가 더 본격화돼야겠지. 그러니까 요새 현대차 기아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삼성물산 갖고 계신 분들, 심지어는 삼성전기나 삼성 SDI 같은 나는 2차전지 아니니? 뭐 이런, 그런 것들 끔찍한 게 이게 파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형주가 안 가는 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형주 그거랑 연결지어서 그럼 이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럼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못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니까 이 종목에 가려면 그건 또 거버넌스라든가 그러니까 그쪽이 풀려야 된다. 현대차 중소형주 요새 디스플레이텍이나 현대공업이나 뭐 CIS, TSI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맥이 끊는 게 현대차 기아가 바닥 찍고 5%든 7%든 오를 때 이때 이게 갈 것 같아. 근데 지금 계속 누르잖아. 그러면 그쪽은 또 거래가 격감해.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 건 불치병 관련된 거, 그다음에 소외주들 중에서 요새 7월 26일 날 일반들이 많이 털린 종목들 중에 요새 급등하는 종목들이 심지어는 화장품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 깎아오. 네이버가 그때 18만 원이야. 23만 원. 이런 오히려 7월 26일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날 같았거든. 그때부터 소외주들이